366회 그것이 알고 싶다. 더 이상 백년 손님은 없다. 마이너스 장모. 사위 갈등. 여러분은 백년 손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평생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지만 요즘 이런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죽으면 그때 다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장모와 사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규진 씨는 27세에 결혼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부족했던 그는 장모의 도움으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문제는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처가의 북박이처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다투면 장모는 전화도 아니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말까지 들은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죠. 너희 엄마 죽으면 그때 다시 같이 살자. 결국 그는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남겨두고 집을 나왔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여전히 장모. 이혼 후에도 장모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박진만 씨는 한때 잘나가는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이후 처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자네 집은 언제 살 건가? 다른 사위들은 처가에 1억씩 해줬다더라. 결국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마비된 채 입원한 병상에서도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는 아직도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풀어야 할 상대는 아내만이 아닙니다. 장모라는 벽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강철호 씨는 신혼 초 평범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문을 닫고 얘기하려던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장모. 너 지금 내 딸한테 손 올렸냐? 이혼해. 법원에서 보자. 그날 이후 그는 아내보다 장모가 더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부부 사이를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명절, 장모 생일 그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위들은 예전 사위들과 다릅니다. 장모와 함께 살기도 하고 육아도 함께 하죠. 하지만 갈등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모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위는 그걸 간섭이라 느끼고 있죠. 서로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시대의 장모들은 과거처럼 참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이 고생한다 싶으면 바로 개입하죠. 그렇다면 장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녀들은 시집살이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서 딸만큼은 더 행복하길 바랐죠. 그래서 자신이 대신 싸워줍니다. 대신 말해줍니다. 너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마. 강철호 씨는 제작진의 설득 끝에 장모와의 대면을 결심합니다. 처음엔 날선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 그는 말합니다.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땐 무서웠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딸이 아파 보여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악수를 나눕니다. 장모와 사위, 서로를 선택한 적도 피할 수도 없는 관계.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장모를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위는 이해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는 대화입니다. 오해를 쌓기 전에 말을 꺼내는 것,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 아닐까요? 백년 손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가족은 결국 가족이기 때문입니다.